소록도 가는 길 83회. 순미는 박효숙을 안쓰럽다는 듯이 바라본다. 어르신, 이것을 가져다가 어르신의 사위와 딸에게 보이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어르신이 이 집안의 어른 노릇을 할 자격이 있으신지 여쭈어 보시길 바랍니다. 순미는 미리 준비를 해두었던 재산의 모든 권리증을 복사한 것을 박효숙의 앞으로 드린다. 박효숙은 받아들기는 했으나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왜 이것만 줘? 내 아들의 통장과 인감 도장을 내놔. 순영은 원하는 대로 지욱의 통장과 인감 도장을 내준다. 어르신, 왜 끝내 형부가 어르신을 용서하지 않으셨는지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아직 형부의 시신이 식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말씀이 하시고 싶으신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돈이 이해를 해주지 않아도 돼요. 다만 내 아들의 재산을 핏줄이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자식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요. 당신이 뭔데 누구에게 주고 안 주고 한다요? 내 남편이 인정을 하지 않는 당신을 내도 더 이상 시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소. 그리고 몸을 일으켜 안방을 나서서 박효숙의 방으로 들어가 박효숙의 모든 짐들을 챙긴다. 이자는 지도 더 이상은 함께 살고 싶은 맴이 없습니다. 뭐냐? 내 마음대로 나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너에게 형제들이 있다면 나도 사위와 딸이 있다. 야, 그것들을 겁내할 내가 아입니다. 어르신, 이런 말씀까지 드리지 않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네요. 송인태, 사기 전과가 3번이나 있는 사람이니 이곳에 와서 횡포를 부린다면 우리는 바로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아무 곳에서 사기 공갈협박을 하고 다니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박효숙은 멀거니 순미를 바라본다. 사위가 구속이 되었다가 형을 살고 나온 것을 박효숙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었다. 종현아, 어서 이것들을 가져다 차에 싣고 마지막으로 좋은 일을 한다 생각하고 경주까지 모셔다 드리고 오니라. 더 이상은 한 집에서 숨을 쉴 수가 없다. 순영은 박효숙의 옷 보따리를 방 안에서 내온다. 종현은 보따리들을 들고 나가 차에 싣고 들어온다. 가세요. 이제는 저희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듯이 저도 더 이상 할머니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종현은 박효숙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했으나 박효숙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무슨 작당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절대로 너희들에게 당할 내가 아니다. 이 손을 놔라. 내 발로 걸어 나가지만 반드시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애원을 할 것이다. 세상이 뒤집히는 일이 있다고 해도 그런 일을 절대로 없을 거이니 그리 알고 어서 가소. 박효숙은 몸을 벌떡 일으켜 밖으로 나간다. 무슨 서류인가를 손에 쥐었고 아들의 통장과 사위가 원하던 인감 도장을 손에 넣었으니 당당하고 기운차게 집을 나서는 것이다. 박효숙은 글씨를 모르는 까막눈이었다. 한글은 간신히 당신 이름자만 알아볼 뿐이었고 쓸 줄을 모른다. 그러나 숫자에는 밝은 사람이다. 통장과 도장을 손에 넣었으니 마음이 푸근해진다. 박효숙은 그렇게 당당하게 미준의 집으로 들어간다. 아니, 엄마. 보따리들을 들고 들어서는 엄마를 보며 미준은 당황한다. 마침 송인태도 집에 있었다.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왔다. 무슨 일이 있어요? 여기 너희들이 바라는 것을 가지고 왔다. 통장하고 도장 그리고 송서방 이것은 자네가 바라던 것이 아니었나? 송인태는 화난 얼굴이 되어 박효숙의 손에서 서류 봉투를 빼앗다 시피 잡아 체어 안의 내용물들을 꺼낸다. 잠시 내용을 살펴보던 송인태의 얼굴은 금방 사색이 되어간다. 이것은 김지욱의 이름이 아니고 모두 권순영의 이름으로 되어 있자. 가만. 어라, 벌써 오래전부터 권순영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네. 무슨 소리야? 왜 권순영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미주는 놀라서 묻는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 벌써 10여 년 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아냐고.
장모님은 함께 사셨으면서도 그 집과 땅과 양계장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마치 모든 것이 박효숙의 잘못이라도 된다는 듯 화를 낸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 당연히 내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려니 있을 뿐이지. 그러고 보니 그것들이 미리 짜고 빼 돌린 것이 아니야.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에 자신의 이름에서 권순영의 이름으로 바꾸고 살아왔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모르고 꿈을 꾸고 있었으니 나도 참으로 한심하다. 송인태는 속이 타 들어간다는 듯 담배를 찾아 피운다. 박효숙 역시 담배에 불을 붙인다. 작은 방 안에는 두 사람이 피워대는 담배 연기로 인해 금방 자욱해진다. 엄마, 통장하고 도장은 여기 있다. 박효숙은 가방에서 찾아내어 미주에게 준다. 그러나 송인태가 잽싸게 가로챈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한 송인태의 인상은 험악하게 일그러진다. 뭐야 이건? 모든 돈이 또 권순영의 통장으로 이체가 되어 아무것도 없잖아. 뭐라고?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지우기 통장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말이 돼. 박효숙은 송인태가 내던진 통장을 집어든다. 그리고 한참을 들여다본다. 100원도 들어있지 않은 거의 비어있다시피 한 통장이다. 이것들을 내 그냥 그러시면 어쩌실 것입니까? 그 통장도 이미 사용하지 않은 지가 상당히 오래전인데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쫓아가서 내놓으라고 사생결단을 낼 것이다.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내 아무리 사기와 공갈 협박으로 살아온 놈이지만 들어갈 틈이 없어요. 마지막까지도 어머니로 인정을 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송인태는 통장과 도장을 주워들고 밖으로 나간다. 속에 천불이 일어난다는 듯 방문을 소리나게 꽝 하고 닫는다.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게 왜 자세한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보따리부터 싸들고 나와? 내가 어떻게 엄마를 모셔? 미주는 울상이 된다. 내가 어디 그럴 줄 알았니? 그래도 너희들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 줄 알았지. 아휴, 이제 난 몰라. 은비 아빠가 그대로 엄마를 받아들일 것 같아. 더구나 이렇게 비좁은 방에서 내 식구가 어떻게 살아? 박효숙은 어깨가 처진다. 당장 당신이 기거할 곳이 없어진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니? 힘이 없이 말을 하고 있는 박효숙의 모습은 비참해 보인다. 순영은 속이 후련하다. 언제든지 종현이의 출생을 문제 삼는 노인의 횡포를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는 것이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종현이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이다. 순미는 당분간 이곳에 머물 예정을 생각하니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이대로 언니와 종현이만을 두고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언니,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요. 더 이상 시끄러운 일이 없을 것 같네요. 그 노인네가 또 웃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이대로 그냥 물러설 노인이 아닌기라.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고 그 사위라는 작자 더 이상 덤벼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내가 그 작자의 전과 기록을 모두 알아버렸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서류들을 보면 아무리 사기꾼이라고 해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 테니까요. 그리하기만 함은 얼마나 좋겠노. 엄마, 이젠 저도 다 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당할 만큼 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함부로 협박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니 엄마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래, 우리 종현이가 있어 맴이 든든하구나. 그들은 다음날 지옥의 사무제를 지낸다. 성당을 다니고 있는 순영은 특별히 제사 음식을 마련하지는 않지만 성당에서 지옥을 위한 미사를 드리고 지옥의 산소를 찾는다. 지인들은 모두 산소에 함께 찾아가 연도를 바치고 지옥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이제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잊으며 편안히 쉴 수 있기를 기도한다. 순영은 박효숙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온다. 아들의 시신이 식지도 않고 아들을 막산에 묻고 난 이후 그렇게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쫓겨났으니 박효숙을 쫓아낸 순영의 마음이 편하지 않다.
종현아부지. 지가 심한 거라야.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참을 수가 없었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 없었소. 순영은 남편의 산소 앞에서 그렇게 묻는다. 이제 순영은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더욱 열심히 살아가리라 말한다. 아들 종현이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살아가리라 다짐을 한다. 집안은 평화롭다. 겨울 방학 동안 종현이는 그 모든 일을 다 해나간다. 순영은 또한 순미를 서울로 올려보낸다. 바쁘고도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아무리 피가 섞인 자매간이라 하더라도 살아가는 길이 각자 다른데 자신의 일로서 동생의 귀한 시간을 빼앗을 수가 없다. 순미는 일주일을 더 머물고 순영의 성화에 서울로 올라간다. 순미가 서울로 올라가고 나서 순영은 지욱의 물건들을 치우면서 아파하고 남몰래 혼자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짧은 생을 살다 갈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더 좋은 것을 해먹이고 더 좋은 옷을 해입힐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씩 정리를 한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게 살아온 세월이다. 여보, 뭐가 그리 급해서 그 길을 그리 빨리 가는 것이오? 내를 혼자 두고 어찌 그리도 빨리 간 것이오? 적어도 환갑까지 만이라도 살아주었더라면 내 이리도 가슴이 아프지는 않을 것인데 왜 내를 이리도 힘들게 하노? 순영은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소리 죽여 흐느낀다. 아무리 잊으려 해도 너무나 불쌍한 남편이다. 너무나 수많은 고생과 고통만을 받으며 살아왔던 세월이다. 그 세월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이렇게 가슴 아프게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순영은 밤이면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지욱을 그리워한다. 종현 또한 밤이면 아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얼마나 자신을 사랑해주던 아빠였던가. 온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지극히 아껴주고 사랑을 주었던 아빠였다. 이제 더 이상 그런 아빠를 볼 수 없다는 것이 종현이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힘에 겹다. 그렇게 큰 방과 작은 방에서 서로 모르게 큰 슬픔을 나타낸다. 글 일향 이봉우.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